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2019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한 방화 사건입니다. 일본에 이제 여러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는데 그중 꽤 유명한 회사 중에 교토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198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후에 크고 작은 만화들을 만들면서 점점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90년도에는 도라에몽 극장판을 제작하는 협력 업체로 이제 참여하기도 했고요. 짱구는 못 말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큰 만화의 제작사와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작으로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데 풀 메탈 패닉이라는 이 만화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당시 이 회사에는 70여 명쯤 되는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중년의 남성이 휘발유가 든 말통을 들고 로비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로비에 그 말통에 든 휘발유를 막 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라이터에 불을 켜고 너넨 오늘 다 죽었어! 라고 외치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이 휘발유니까 당연히 순식간에 이 건물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남성 또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바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지만 당시 건물 안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36명은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이 불을 저지른 남성을 체포했고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런 끔찍한 방화를 왜 저지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표절이나 하고 말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경찰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칩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방화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요? 경찰에게 체포된 이 방화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아오바 신지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78년 5월 16일생이고요. 사건 당시에는 41살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도대체 이 신지라는 사람이 교토 애니메이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이 교토 애니메이션에서 진행을 하는 공모제에 출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토 애니메이션은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자 2009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를 했어요. 당시 꽤 수준 높은 만화가들과 작가들이 이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했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당선이 되면 이 회사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도 되고 상금도 받고 또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작가를 준비하는 작가 지망생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쟁도 되게 치열했어요. 아오바 신지도 이 유명한 공모전에 이제 자신의 작품을 제출한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모두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러자 신지는 아니 내 작품이 어때서 얼마나 완벽한데 왜 내 작품을 안 뽑아주는 거야? 라면서 이 교토 애니메이션에 상당히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방화 사건의 원인이 될 수는 없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작품 안 뽑아준다고 그 회사에 불을 지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쩐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몰입도 잘 되고 스토리도 너무 탄탄해. 오늘 너무 만화 보는 게 신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쩐지 그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상당히 익숙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장면은 그가 교토 애니메이션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지는 분노를 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예선에서 떨어뜨리더니 내 이야기를 가지고 만화를 만들어? 작가인 나의 동의도 없이? 2018년 10월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들은 200건이 넘는 살해 협박 메일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암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누가 보낸 것인지 왜 보낸 것인지는 밝힐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회사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면서 직원들을 좀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신지가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협박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경찰의 추정이 있었습니다. 메일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점점 메일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 9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2019년 7월 14일 이날은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지는 집에서 이렇게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윗집에서 뭔가 가구를 조립하고 있는 소리였는데 이제 옆집에서 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에는 마츠모토라는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신지가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마츠모토는 억울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 소리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윗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윗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신지는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츠모토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츠모토는. 이때 마츠모토는 내가 이게 약간 또라이한테 잘못 걸렸다. 내가 이 사람을 상대했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진정을 시키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비니까 이제 신지가 좀 화를 누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래요. 이제 그가 돌아가고 마츠모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잘 대처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약간 또라이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잘못 이렇게 대응했다가 혹시나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경찰이 신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마츠모토의 신고를 받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신지는 이미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는 교토에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다음 날인 7월 15일 신지는 사이타마에서 도쿄로 이동을 했고 그곳의 호텔을 하루 잡고 하룻밤을 묵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교토로 이동을 합니다. 당시 그의 모습이 여러 CCTV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7일 그는 한 철물점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CCTV에 목격이 되었어요. 당시 손수레에 뭔가 철물점에서 샀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아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7월이라서 상당히 더운 날씨였어요. 일본도 상당히 덥잖아요. 특히 교토, 도쿄 이런 곳은. 그런데 3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빨간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는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왜 여러분 기름 담는 하얀색 말통 아시죠? 그 말통에 40리터가 넘는 휘발유를 가득 담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통을 손수레 위에 올리고 이제 손수레를 끌고 바로 교토 애니메이션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점점 그는 방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신지는 교토 애니메이션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방을 잡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8일 목요일 아침 10시 반 신지는 손수레에 그 휘발유를 구매했던 말통을 싣고 교토 애니메이션으로 걸어가요. 당시에 이 건물에는 7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이 건물에 들어서는 입구를 막아놓는다고 해요. 보안 문제로. 하지만 이때 NHK 방송국에서 이제 한 프로그램이 촬영 중이어서 잠시 열어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타이밍이 맞았던 건지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신지는 건물 안으로 진입했어요. 그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말통에 있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넨 다 죽었어. 그리고 바로 라이터를 켜는 순간 이 건물은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당시 1층에 불이 번지기까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2층까지 가는데도 30초가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3층에 있는 유리창이 깨지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이 빌딩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거죠.
당시 신지는 휘발유에 불을 붙이자마자 또 준비해왔던 부탄가스통에 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폭발이 일어나요. 당연히 신지의 몸은 온몸이 화염으로 휩싸이게 되었죠. 그는 이제 불이 붙은 몸 상태로 건물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이제 밖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몸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신지의 몸에 붙은 불을 꺼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점점 이제 의식을 찾고 이제 몸에 불이 없어지자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대요. 하지만 이제 그가 방화범이라는 걸 알아챈 몇 명의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이제 그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오기 전까지 붙잡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이제 그를 체포를 하면서 이제 물었대요. 너 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방화를 저지른 거냐? 라고 묻자 그는 너 이 회사 말이야. 내 작품이나 표절하고 화장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외쳤던 거죠.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는 6개의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화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혹시 불을 못 붙이게 되면 이 흉기로 회사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말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당시 소방차도 바로 도착을 했지만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화염을 쉽게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불이 번졌고 5시간 동안 활활 탄 뒤 이 건물이 전소되는 데까지는 20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들 중 33명이 이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서 1명, 2층에서 11명, 그리고 22명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모양의 계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직원들은 로비를 통해서 대피할 수는 없었겠죠. 이제 불이 1층에서 시작이 되었고 2층, 3층 이렇게 점점 번지고 있었으니 옥상으로 탈출을 하려고 이제 이 나선형 계단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 문은 열리지 않고 이 비좁은 계단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연기가 점점 오자 이들은 이곳에서 이제 질식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 계단이 이제 옥상으로 연결된 이 계단이 마치 너구리 굴처럼 연기들이 이제 다 모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참사를 피하지 못하고 이 계단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 중에 3명은 살아남지 못하고 총 36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신지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했다고 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방화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도대체 이 신지라는 사람의 성장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는 어린 시절을 사이타마 미도리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 형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애니 덕후였는데요. 특히 그가 방화 사건을 저지른 이 교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작품들은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챙겨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덕후였다고 합니다. 그의 방은 애니메이션 포스터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하루 종일 집에 박혀서 이제 만화만 보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약간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에게는 매우 어두운 가족사가 있었어요. 엄마는 바람이 나서 어린 자녀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었었고요. 아버지는 이제 힘들게 택시 운전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상치 못하게 큰 사고를 겪게 되었고요. 이제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택시 운전 기사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직장까지 잃게 되자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1999년 그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이런 걸 봤던 신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나는 불우하다. 나의 생활은 왜 이렇게 끔찍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거죠. 아버지의 사망 이후 신지의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지내던 형은 혼자 떠나버리고 또 동생마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린 뒤 이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했어요. 심지어 신지의 할아버지조차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가족들이 떠나버리고 이제 혼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신지는 항상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 세상에 나는 혼자야. 하지만 그가 사회생활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잠시 알바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신지는 여자 속옷을 훔친 죄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칼을 들고 한 편의점에 가서 강도짓을 합니다. 당시 그가 훔친 돈은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가 살고 있는 이제 집에 집세를 내지 못해서 4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왜 돈을 벌어서 낼 생각은 못했던 것인지 이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강도짓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으로 그는 3년 반 동안 수감이 되었고요. 이제 만기를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사이타마로 돌아온 신지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나마 조금 있던 친구들도 다 멀어져 갔고,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건 교토 애니메이션 DVD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굿즈였습니다. 신지에게 이 교토 애니메이션은 가족이나 친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여겼던 이 교토 애니메이션이 감히 나의 출품작을 표절을 해? 그는 마치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지는 자신이 버티고 이렇게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유일한 존재인 교토 애니메이션을 방화해서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신지는 이 방화 사건을 저지르기 직전까지도 이 만화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한 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 교토 애니메이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2015년 작품 중에 울려라 유포니엄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만화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를 성지순례를 하듯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되게 덕후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소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도용을 했을까라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작품이 트로네라는 만화인데요. 이제 활을 쏘는 학생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 5화에서 친구들끼리 슈퍼마켓에 가서 고기와 라면이랑 이런 걸 고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장을 보는 장면인데 이거는 이제 신지의 주장이에요. 이 장면을 내가 이제 공모전 때 이 스토리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거 너네가 베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너무나 일반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라면이랑 고기를 고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경찰이 이제 정말 이게 도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지의 이제 원고를 찾아봤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정말 이게 장면이 비슷한 건지 아닌지 확인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지는 2017년도에 참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만화는 이보다 전인 2016년도에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실제 방영된 것이 2018년도였지 이미 신지가 스토리를 내기 전에 다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표절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사건 이후 신지는 피부의 9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의료진은 그가 살 수 있는 확률이 5%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높은 확률로 사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병원으로 바로 갔지만 이제 그가 의식이 없고 이미 사망을 할 것 같다라는 의료진의 예측 때문에 이제 체포를 할 수가 없었죠. 몇 주간 신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주 뒤에 그는 의식을 찾았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운이 나빴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죽는 게 오히려 더 마땅한 처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살아남은 게 마땅한 것일까요? 신지 본인에게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때 의료진은 일본 역사상 최초로 전신 피부 자가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병원으로 실려간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신지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피부를 이식받는 수술을 진행하게 됐어요. 하지만 신지에게는 피부 기증 차례가 오지 않자 의료진들은 신지 본인의 피부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신지가 받게 된 자가 피부 이식 수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의 몸은 90% 이상이 다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유일하게 한 10% 정도만 이제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그 피부에 세포를 한 3, 4주 정도 배양 증식을 시켜서 이제 그 피지를 자신의 화상을 입은 피부에 이식을 시키는 그런 아주 큰, 이게 흔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합니다. 총 5번의 수술이 있었고요. 신지는 4개월간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피해자를 위해서 신지를 치료했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지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 신지는 어차피 나는 사형을 받을 거고 이렇게 치료받는 거는 내 인생에 너무 무의미하다. 나에게 이런 수고스러운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신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지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신이 치료했던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고 외로웠고 항상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그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거의 70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의 이제 학살이라고 해요. 당시 사건이 있고 나서 교토 애니메이션은 이제 유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모금 활동을 했는데요. 무려 30억 엔, 하나로 약 300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다 스튜디오가 다 전소가 되어서 회사도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았고 당시 열심히 일했던 정말 소중했던 인재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 도쿄 애니메이션 팬들도 이제 모금 활동을 했는데요. 무려 하나로 3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했던 자신이 팬이었던 회사가 매우 힘든 시기에 처해 있으니까 팬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이제 기금 활동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모금 덕분에 이제 문을 닫고 제작을 하지 못했던 도쿄 애니메이션은 이제 서서히 일어서는데 이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토 애니메이션 사장은 이렇게 폐허가 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자신이 잃었던 매우 소중했던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위령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일본에서는 휘발유를 구매할 때 한 명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정해두게 되었다고 해요, 법적으로. 2020년 5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신지는 모든 회복 과정을 마치고 경찰에게 체포가 된 뒤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2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이제 올해 가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일본은 사형 제도가 있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이기도 해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아마도 그는 사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누군가의 아빠, 엄마, 또 자녀들을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게 한 아오바 신지의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 남성의 피해 망상이 불러온 참혹한 사건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